어떤 날은 경찰들이 앞질러 소식을 보도했고요. 어디서 정보를 얻으신 거죠? 실력 있는 기자라면 원래 수사기관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도움을 원하신다면 드릴 수는 있는데 대신 제가 직접 강기영 팀장님을 만나는 걸로 하죠 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평소엔 조용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명 눈에 띄게 행동했을 겁니다. 이 서류들을 좀 보세요. 이 건물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어디에 있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편일 거예요.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겠죠. 아마 어떠한 방식으로든 범죄와 자주 접촉한 사람일 겁니다. 일하는 내내 범죄와 관련된 분노를 터뜨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자경범죄 얘기만 나오면 아마 굉장히 관대한 시선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얘기를 먼저 꺼내진 않겠죠. 제가 솔직한 대답을 해주길 원하시죠? 여긴 매일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는 없겠지만 아마 상당수 지금 죄를 짓고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벌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는 아마 대부분 범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경단원이라는 가설은 어떻게 세우신 거죠? 말 그대로 뭐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니까요. 시민의 안전이요? 솔직히 경찰이 우리를 못 지켜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스스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범인처럼? 아니 그럼 지금 기자님은 살인 용의자가 영웅이란 말입니까? 평가야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저희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여잔 이건 별로 쓸데없는 사건이었어요. 참여 재판에서 중독도 병이다라는 변호사 말에 전부 속아 넘어갔죠. 그리고 이 남자는 피해자 가족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동거녀를 무참히 때렸어요. 온몸에 자기 이름으로 문신했죠. 그리고도 풀려났어요. 이현재 씨는요? 음주운전이었죠.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뭐 누구에게나 생길 법한 일이니까. 우리가 찾는 범인은 어떨까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인은 과거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해자였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범인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글쎄요. 요즘 같아선 별 희한한 소리도 다 받아들이게 되죠.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정신으로는 버텨내기 힘들죠. 이 사진은 언론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보시기에 좀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현장 사진은 저도 좀 꽤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은 건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재밌네요. 만약 한 기자님이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 귀를 돌로 찌를 것 같습니까?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겁니까? 한 기자님은 아주 손쉽게
이 미친 연쇄 살인범을 영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지금? 그거 압니까? 연쇄 살인범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감정 역시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 사실 한 기자님은 범인이 한동안 잡히지 않기를 바랐겠죠. 또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범인 잡는 걸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한 기자님이 할 일 아닙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재판장 안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서류가 좀 이상하네요. 피해자 이현재 씨의 재판 기록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순서대로라면 2017년 2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알아보죠. 잠시만요. 네. 여기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왜 여기 기록부터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건 법정 속기사가 아직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속기 해석이요. 네. 저희도 요즘 그것 때문에 일이 지연돼서 좀 골치가 아프긴 한데요. 원래 일이 좀 많긴 했는데 뭐 최근 들어 병가도 자주 내시고 속기 해석 기간보다 석 달에서 6달 정도 일이 밀린 상태예요. 피해자 3명 모두 중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사법 체계 내 혹은 그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아노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팀장님. 피해자들의 재판 기록을 담당했던 법정 속기사 기록 좀 살펴봐줘. 네, 알겠습니다. 속기사요? 재판장 안에 있고 사건의 세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럼 그 동작도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매일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다 보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 그게 트라우마를 증폭시킬 수 있어. 법정 속기사들은 사법계의 얼굴 없는 구성원이죠. 하루 종일 법정에서의 증언들을 기록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속기사 어디 있습니까? 네, 예정대로라면 412호 재판장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들렸던 곳이에요. 놈이 우리가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요. 피해자들의 원래 재판을 담당했던 속기사는 정도일이에요. 정도일이 과거에 강력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찾아봐줘. 2001년 정도일의 가족이 강도상해를 당해서 사망했어요. 그때 정도일은 15살이었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특수범죄 수사국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담당 속기사가 정도일 씨입니까? 아니요. 그분 아까 병가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쫓는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예, 나나 씨. 네, 현준 씨. 지금 바로 정도일 집 주소 좀 전송해 주세요. 네, 지금 보낼게요. 팀장님, 정도일의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어요. 집으로 갔을까요? 정도일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 마지막으로 속기 해석을 마친 게 어떤 건지 확인해봐.
정도일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일을 끝내려고 할 거야. 범인이 노리는 게 누군지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돼.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막으려고 한 걸까요? 정도일은 법정에 앉아 매일같이 속기를 반복했어. 어느 순간부턴가 법정 밖에서도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거겠지. 성당에서도 뭔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렸다고 했어요. 강박에 시달리면서 끔찍한 환청에 시달린 거겠죠. 귀에 박은 부싯돌칼의 의미도 바로 이거였군요. 자신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되갚아 준 거겠죠. 팀장님, 정도일의 마지막 속기록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최근 피해자들에 대한 속기 해석은 전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일 거야. 이제 정도일 본인이 판결을 내려야 했으니까. 사실은 그거 하나뿐이네요. 장도일의 시간을 이날 이후 멈춰버린 거야. 부모님의 생명보험 증서예요. 보험금을 수령해 가지도 않았네요. 범인의 과거 기록을 찾았는데요. 정도일의 아버지 정영수 씨는 민속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였어요. 당시 살인범이 정영수 씨의 제자 오경섭이었고요. 그런데요. 당시 오경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5 상태였어요. 평소에 정영수 씨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서 겨우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7년으로 감형됐고요. 오경섭은 출소 후 종교에 귀의했는데 현재는 해외 선교 활동 중이에요. 팀장님. 죽여야 할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뜻일까요? 한 번 시작한 이상 더 이상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자판이 다 닳아서 글자가 지워졌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옛날 버전의 속기 기계인데요. 이 경우 속기사들은 36가지의 글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자판을 마치 피아노 화음을 연주하는 것처럼 타이핑해요. 속기사에 따라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암호를 사용해서 속기를 하기도 해요. 특히
법정 속기사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해독할 수 없죠. 정도일은 지금 우리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어디로 갔을까? 지금부터 놈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찾아봐야죠. 이 안에 뭔가 답이 있을 겁니다. 중범죄자들 가운데 무죄로 판결받은 사람들 위주로 간추려봐. 정도일의 범죄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 잔혹 범죄 위주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사건 순으로 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정도일은 강박적인 신경증을 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음 일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어쨌든 여길 다 뒤져봐야 된단 말이네요. 책 뒤에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정도일은 이미 우리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증거를 없애거나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책들을 뗀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나나 씨. 네, 현준 씨. 뭘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부르는 날짜 재판 기록 좀 확인해 줘요. 2011년 5월 21일, 2009년 1월 10일, 2014년 9월 24일. 잠깐만요. 기억나요. 피해자들 사건 판결 날짜예요. 모두 몇 장이지? 찾았어요. 불러준 날짜의 사건 파일에 피해자 5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중에 있을 텐데. 잠깐만요. 과거 정도일의 가족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살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황인철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황인철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어요. 찾았습니다. 이게 서랍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도일은 아버지의 제자한테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당했어. 부모를 죽이고 무죄 판결을 받은 황인철에게 새로운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 황인철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부인 강지연 씨도 계속 통화 중이고요. 관할서에 긴급 요청이야. 네. 알았어. 빨리 와요. 여보세요? 전 특수범죄수사팀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황인철 씨 집에 계신가요? 지금 집에 없는데 무슨 일이시죠? 지금 어디야? 방금 통화했잖아. 지금 집 앞이야. 여보, 아니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